오케이. 얘들아 자. 야, 14쪽 볼게 14쪽. 얘들아 물질 특성. 14쪽이요? 그래 빨리 펴. 뭐. 우와, 기분 좋다. 자 용해도가 얘들아 뭐하면 도대체 물질 특성을 지켜있지. 네. 특성이 뭐냐면 특별한 성질을 말하는데 왜 용해도가 특별한 성질이 되냐면 녹는 정보. 그러니까 왜 녹는 정도 같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쌤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자 모든 물질은 얘들아 물질이 자 거기 안에 보면 확대별로 원소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다양한 원소로 돼 있는데 그 원소들은 또 얘들아 거리가 다 달라. 기억나 얘들아 이거? 기억나? 또 기억나? 거리가 다 다르지. 그치? 거리가 다 다르다 보니까 각 원소마다 잡아당기는 힘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물질 안에 확대해 보면 각 물질마다 힘이 다 달라. 그래서 실제로 이 물질과 이 물질이 달라붙어서 결합하는 힘도 다르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얘들아 물 속에 넣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 비커 아니야? 야, 여기 안에 확대해 보면 물은 얘들아 산소와 수소로 돼 있죠? 기억나? 근데 너희들 그 기억나? 산소가 더 힘이 세다 했죠? 네. 작은 힘이. 그래서 실제로 산소가 바깥쪽 전자가 6개 있고 얘 1개 있죠. 기억나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몇 개 잡아당겨? 2개. 기억나? 얘는 몇 개 잡아당겨? 1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소와 수소가 서로 잡아당기면서 H2를 만들어 물을 만들어요. 근데 산소보다 수소가 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전자가 산소 쪽으로 좀 치우쳐진다 했어. 기억나 얘들아 이거? 기억나? 치우쳐진다. 기억나 얘들아? 그래서 전자가 산소 쪽에 좀 치우쳐진다 보니까 산소 쪽에 아주 약하게 음전환에 띄게 되고 수 쪽은 아주 약하게 양전환에 띄게 돼요. 여기까지 저번 시에 했던 거지. 이 지렁이 표시는 뭐냐면 아주 약한 변화를 의미해요.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는 뜻이야. 전자가 완전히 가지 않았어. 서로 가까우니까 잡아당겼단 말이야. 얘들아 입 받아봐. 네? 집지? 얘들아 다음 시간 고2 애들이란 말이야. 너네 고2 애들 진짜 남긴다 오늘.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진짜야. 알지? 남겨야 될 것 같아. 알지? 자 빨리 볼게 빨리. 네. 조용히 해봐 둘이. 알지? 자 너희들 이거 물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물질 얘들 볼게 봐봐. 나트륨 이온과 뭐 염화 이온 볼게. 서로 얘들아 붙어 있어. 또 어떤 물질이 또 붙어 있어. 어떤 물질 붙어 있어. 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를 물에 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트륨 이온 쪽에 누가 달라붙어? 여기 쪽에 부분적으로 전하가 달라붙겠지. 근데 이렇게 봐. 봐. 여기에 플러스니까 물 분자 보면은 산소 쪽이 부분적으로 전하 띄잖아. 그래서 나트륨 쪽에 산소 쪽이 사방으로 이렇게 달라붙어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염화이온 쪽은 수소 쪽에 달라붙어 이렇게. 그러면서 원래 각자 혼자 힘은 약했는데 양쪽으로 사방에 달라붙으면서 결합이 찢어져요. 이 과정을 뭐라 부르면 이렇게 불러요. 용해 됐다 불러요. 용해. 녹을 용자에 풀해자. 그러니까 녹아서 풀해졌다 이렇게 불러요. 용해. 근데 실제로 얘들아 이렇게 용해 되는 과정을 녹는 애를 이렇게 불러요. 녹는 애는 녹아서 바탕에 돼버렸다 해서 녹을 용자에 풀해자 써서 녹을 용자에 바탕 지쳐서 용지라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로 녹아서 바탕이 돼버렸다. 근데 실제로 녹이는 걸 매개한다 해서 용매라 불러요. 매개는 애들은 무슨 뜻이냐면 매개는 애들 도와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매란 뜻은 실제로 이만 들어서 매개체. 얘들아 매개체가 뭐냐면 실제로 도움을 주는 애라는 뜻이야. 너희들 그 TV 보면은 그 시청자와 실제로 그 광고 찍는 사람 사이에 뭐해? 매개하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다 보니까 용매라 해요. 하지마 했어 얘들아. 하지마. 알았지? 자 그래서 용매 안에다가 용지를 넣으면 실제로 얘가 풀리다 보니까 그 과정을 용해라 부르고 이렇게 용매와 용질이 사방으로 둘러싸이면은 그거를 이제 용액이 됐다 불러요. 그러니까 용액은 말 그대로
녹아서 액체가 됐다 해서 용액이라 부른다는 거든 이거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인제 올라. 그리고 하나 말했지만 쌤이 모든 물질은 다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같은 온도에 녹일 수 있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 염화나트륨은 뭐 20도일 때 뭐 20g밖에 못 녹이고 뭐 염화칼슘이라는 물질은 녹였을 때 뭐 40g이면 녹일 수 있어. 그러니까 각 모든 물질마다 서로의 힘이 다르다 보니까 힘이 세면 셀수록 실제로 잘 안 녹아요. 이해나더라? 예를 들어 볼게. 물이 사방으로 달라붙었어. 근데 이 서로의 힘이 너무 세. 그러면 아예 안 녹는 거를 옛날에는 뭐라 그러냐면 앙금이라 불렀어. 옛날에는. 근데 그 앙금이라는 단어는 버터. 삭제됐어. 왜냐면 삭제했어. 왜냐면 어려워가지고. 근데 실제 이런 논리야.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다 고유하기 힘이 다 다른데 물이 달라붙었을 때 이게 찢어지면 그거를 용해라 부른다. 근데 봐봐. 얘들 너도 혹시 소금이나 설탕을 물에 넣으면 그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왜 안 보이지? 혹시 이런 생각해봤어? 얘 주변에 물이 달라붙으면서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 플러스잖아. 그래서 산소 쪽에 달라붙으면서 사방으로 산소 달라붙으면서 물의 모양을 띠게 돼요. 그리고 염화 이온 주변에 누가 달라붙어? 수소 쪽에 달라붙으면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원래 갖고 있던 소금의 모양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완전히 물처럼 보이게 되는 거야.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트륨 이온에 산소 쪽에 달라붙고 염화 이온 쪽에 수소 쪽 달라붙으면서 완전히 소금의 모양이 사라지게 돼요. 근데 그게 소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실제로 사방에 달라붙으면서 달라붙어가지고 더 이상 모양이 안 보이게 되는 거지. 인제 그렇다. 알았지? 자, 그래서 얘들아 쌤이 지금 진짜 중요한 거 하나 할 건데 그럼 봐봐. 만약에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 주변에 물이 다 달라붙었어. 그러니까 물이 더 이상 달라붙을 수 있는 용질이 없어. 그러면 그거를 뭐가 있다 부르냐면 포화가 있다고 불러. 포가 배부를 포자야. 그러니까 배부른 상태가 있다. 포화 상태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물이 더 이상 용질에 달라붙을 수가 없어. 왜? 이미 다 물이 용매가 용질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더 이상 용매가 용질을 더 넣어도 더 이상 달라붙을 수 있는 용매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포화 상태라 불러요. 알았지? 근데 자, 얘는 용해도가 도대체 뭔 말이냐면 그러면 이런 논리야. 용해도는요. 만약에 이 용매가 더 이상 용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용질 주변에 용매가 다 달라붙으면 그게 이제 최대로 다 녹을 수 있는 수치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용해도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녹일 수 있는 정도가 얼마나 되냐. 그래서 그거를 용해도라 불러. 예를 들어 볼게. 포화 상태가 꼭 뭐야? 용해도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 용해도는 실제로 용매 몇 그램 당으로 기준 잡았냐면 100g 당 기준 잡았어요. 왜 항상 100g 당이냐면 이게 법에 적혀 있어. 실제로 액체는 부피가 작다 보니까 0.1kg 기준 잡아져 있고 그리고 기체는 부피가 크다 보니까 1kg 기준 잡아져 있어. 그래서 얘들아 이거 기억해줘야 돼. 액체는 0.1kg 기준이다. 그래서 용매 100g에 최대 얼마나 녹일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용해도가. 알겠지?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용해도가 50이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아, 용질 50g이 용매 100g 안에 최대로 녹을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뜻이 함축되는 언어라는 뜻이야. 용해도라는 게. 그래서 용해도는 얘들아 단위가 없어요. 왜? 실제로 용매 100g에 용질 50g이 다 녹아있다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뜻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용해도 얘들아 한마디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가상의 수치야. 가상 수치다 보니까 만약에 쌤이 문제 내볼게 얘들아 봐봐. 용매 100g에 예를 들어 용질 30g을 넣었어. 근데 만약에 그 물질이 용해도가 50이야. 현재 온도 40도에. 그럼 봐봐. 용매 100g에 용질 30g이니까 얘는 몇 g 더 넣어야지 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용매 100g에 용질이 30g 있어. 20g 넣어야지 포화 상태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나와요. 안 어렵죠?
근데 이제 이거 꼬아서 내요. 어떻게 꼬아서 내냐면 볼게요. 어떻게 꼬아서 내는지. 자, 근데 얘들아 하나 더 쌤이 강조해 보자면 얘들아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물 분자나 용질 같은 애들이 움직임이 활발해지게 둔해질까? 활발해지. 활발해지. 그럼 봐봐. 활발해지면 만약에 더 이상 더 이상 녹일 수 없는 온도였어. 그러니까 자 20도일 때 용도가 30이래. 근데 실제로 용매 100g에 30g이 다 넣어 들어갔어. 근데 나는 더 넣고 싶어. 그러면 온도를 더 증가시키면 더 많이 녹일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거야. 근데 코코아를 실제로 차가운 온도에서 녹이면 잘 녹아? 안 녹지. 왜 그럴 것 같아?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용해도가 증가해서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용해도가 왜 증가하냐? 이런 논리야. 자, 실제로 온도가 증가하면 아까 물 분자랑 용질이 막 움직인다 했지. 용매랑 용질이. 그러니까 봐. 용매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원래는 용질을 더 녹일 수 없었어. 근데 온도를 증가하다 보니까 용매가 더 활발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더 많은 용질을 더 잡아당기게 되면서 녹이게 됐던 것이. 그래서 실제로 용해도는 얘들아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제로 더 녹일 수 있는 크기가 더 많아지게 돼요. 이해나 얘들아? 근데 정비례는 아니야. 왜 그럴까? 왜 정비례는 아니냐면 원리는 이래요. 너희들 초창기 때 보면 봐봐 물 분자랑 그러니까 용매랑 용질이랑 실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얘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부딪혀 가지고 실제로 원래는 더 녹여야 되는데 녹일 수 없는 상태야 돼. 근데 온도가 더 증가하다 보면은 용해도 갑자기 엄청 증가해. 왜 그러면 실제로 용해도 왜 이렇게 증가하면 얘들이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원래의 낮은 온도 때보다 더 많이 녹일 수 있게 된 거지. 얘들아 둘이 나가 빨리 둘이 교수님. 아니야 전화가 없어 얘들아 빨리 나가 너희. 교수님. 얘들아 10분 나갔다 와. 아 진짜 아니 어쩔 수 없잖아. 방문이랑 떠들면 20분은 나가겠습니다. 네. 일단 영상 찍고 있는데 계속 떠질 것 같네 둘이. 자 다시 온도가 증가하면 얘들 둘이 쉬는 시간 없대. 그치? 쉬는 시간 갖지 마. 문제 풀자 둘이. 안 돼요. 얘들아 그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제로 용매도가 엄청 증가하는데 말했지만 용매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용질을 더 그만큼 많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해도가 그럼 얘들아 왜 이렇게 어렵냐면 자 봐봐 왜 어려운지 보여줄게. 그럼 자 너희들 온도가 증가하면 그럼 더 많이 녹일 수 있다고 배웠잖아. 자 이래서 어려워요. 자 볼게요. 자 x 값이 예를 들어 쌤이 온도로 할게요. 템퍼러처 온도 y 값을 용해도로 할게요. 용해도는 영어로 s라 불러요. s. 자 어떤 물질이 얘들아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용해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이 곡선을 뭐라 부르면 용해도 곡선을 불러요. 용해도 곡선 알지? 이 용해도 곡선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 용매가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용질을 더 많이 녹일 수 있게 돼. 알았지? 근데 얘들아 쌤이 하나만 해볼게. 자 만약에 어떤 물질이 40도일 때 용해도가 120이래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물질이 지금 60g 딸게. 알겠지? 그럼 봐봐. 얘들아 A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빨리 불러봐.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포화. 봐봐. A가 지금 현재 60g 있어. 근데 실제로 40도일 때 120g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은 몇 g 더 넣을 수 있어? 봐봐. Y 변화량 델타 Y. 얘들아 이 Y 변화량만큼 더 넣으면 포화가 되지. 그래서 A의 이 용액을 포화를 만들려면 델타 S 그러니까 용해도 차이만큼 더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X 변화량 즉 온도를 20도로 낮추면 실제로 60g밖에 못 녹이겠지. 그래서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다 적어줘야 돼요. 알겠지? 얘들아 지금 배우는 내용이 제일 어려운 내용이야. 제가 말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20도 낮추거나 아니면 60g을 더 많이 넣으면 돼요. 저 그럼 인지했어요. 그래도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넣을게. 봐봐 어렵게 넣을게. 자 만약에 문제 좀 어렵게 넣을게. 쌤이 어렵게 넣을게. 뭐? 자 용액 얘들아 용액
160g에 40도일 때 용액 160g이 포화 상태래요. 포화 상태. 와. 그럼 자, 그 A라는 물질이 160g 용액이 있는데 포화 상태래. 근데 용액은 뭐의 줄임말이야? 용액은 용. 용매랑 용지라 친 거지. 그럼 봐봐. A는 얘들아 지금 40도일 때 160g 포화 상태라면 얘 용매 용지 몇이야? 시험 나와요. 용매 용지. 용매 몇이야? 용매. 용매. 봐봐. 용매는 지금 100g이죠. 100g. 용지는 60g이죠. 그러니까 잠깐만. 잠깐. 수정 볼게. 다시. 자, A라는 A 말고 이렇게 해볼게. 자, A라는 물체가 아니 이렇게 할게. 얘들아. 자, B라는 물체가 용액이 220g 있대요. 근데 그게 포화 상태래. 그러면은 40도일 때 얘들아 용해도 곡선이 몇이야? 용해도가? 잠시만요. 120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220이란 말은 뭔 말이야? 용질이 120 있고 용매가 100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총 220이지. 맞죠? 이렇게 찾을 수 있겠나? 안 어렵죠, 얘들아? 안 어렵죠? 자, 이건 어때, 얘들아? 이건 어때? 자, 이렇게 포화 상태인 물질을 30도로 낮췄어. 그럼 몇 g밖에 못 녹일까? 30도일 때? 80만큼밖에 못 녹이지, 100g에. 그럼 봐봐. 100g에 120도로 있잖아. 그러면은 봐봐. 30도일 때 40도일 때 100g당 120g 더 있어. 근데 30도일 때 100g당 80g 녹아 있지. 그럼 총 몇 g밖에 못 녹여? 80밖에 못 녹이지. 그럼 몇 g 튀어나와? 40g 못 녹이겠지. 그러면은 시험에서 뭐라 적어야 되면 40g 못 녹인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 40g에 대한 뭐라 부르면 이렇게 불러요. 쪼개 석자에 나올 출자. 그러니까 물 사이를 쪼개서 나오는 양이라 불러서 석출량이라 불러요. 알겠지? 마치 그런 느낌이야. 너희들 코코아 가루를 온도 높을 때 코코아 가루를 엄청나게 많이 때려 박았어. 근데 때려 넣었는데 온도를 낮추니까 코코아 가루가 아래 어떻게 돼? 튀어나오지. 그거 왜 그럴까? 온도가 감소하면 용해도가 어떻게 돼? 낮아서 그래요. 안 어렵지 얘들아? 안 어렵죠? 너는 실제로 뭐 미역국이나 너는 그 돼지 김치찜 뭐 이런 거 먹어봤을 때 온도가 식으면은 위에 침전된 게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게 왜 되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그만큼 용매가 활발해지니까 더 많이 녹일 수 있게 되고 온도가 낮아지면 용매가 움직임이 둔해지니까 덜 녹이게 돼요. 그래서 쌤이 이번엔 되게 어렵게 내볼게요. 자, 가장 어렵게 내볼게. 자, 이거 어때더라? 자, 용매. 자, 30도일 때 어떤 B라는 물질이 있다 할게요. B. 근데 그 B라는 물질이 용매 200g에 40g 있대요. 알았지 얘들아? 우와. 어떤 B라는 애가 30도일 때 200g의 용매가 있는데 용질이 40g 있대. 이해했어 얘들아? 자, 이때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은 얼마나 더 용질을 넣어줘야 될까? 용질. 빨리 불러봐. 160g. 160g? 우와. 왜? 틀렸어. 다음 용질 얼마나 넣어줬을까? 얼마나? 실감이 없어. 몰라. 봐봐. 아까 조금 아쉽긴 해. 동행은 아쉽긴 한데 봐봐. 이게 지금 용해도를 항상 몇 g 당겼어? 용매가 150. 100g 당겼어. 100g. 근데 봐봐. 아까 동행 좀 아쉽긴 했는데 100g당에 80 녹일 수 있지.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30도잖아. 120. 30도일 때 80 녹일 수 있잖아. 100g에. 그럼 200g에는 몇 녹일 수 있어? 120. 160 녹일 수 있지. 그렇지. 근데 얘는 지금 얼마나 모자라? 120. 그래서 120을 불러줘야지. 그렇지. 120을 더 넣어주면 포함이 되지. 맞지 얘들아? 안 어렵지 얘들아? 안 어렵죠? 자 얘들아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와 만약에 만약에 이 맞아. 이건 어때 얘들아? 자, 이런 게 아니야. 자 40도일 때 40도일 때 얘들아 문제 좀 어렵게
A라는 물질이 얘들아 A라는 용액이 용액 120g대. 자 용액이 얘들아 뭔 말이야 용액? 용맥 플러스 용질이죠 맞죠? 자 A라는 물질이 실제로 지금 잠깐만 쌤 계산 잘못했나? 220 일단 다시 볼게 110이야 110 용액 110이라 할게 이때 A가 얘들아 포화 상태일 때 자, 포화 상태일 때 20도로 낮추면 몇 그램 소출될까?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거야. 봐봐. 일단 풀어 빨리 얘들아. 자, 네. 110g 용액이 네. 근데 포화 상태래. 근데 20도로 낮췄대. 그럼 몇 그램 튀어나올까? 척출되는 양. 풀어보세요 빨리. 20도 60 아무도 못 푸나? 50? 50? 틀렸어. 나머지는? 뭐라고요? 아니 그리고 성격도 가르쳐. 나머지 없어 얘들아? 아니 선생님 뭐라 했어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봐봐 얘들아. 네. 지금 40도일 때 용해도가 220, 용액이 220이지. 네. 용매 100g에 용질이 120이잖아. 220이지. 근데 지금 용액이 몇 배 줄어? 몇 배 작아? 두 배. 2배 작지? 그러면은 얘는 지금 2배 작다 보니까 용매와 용질이 몇이나 했다는 뜻이야? 포화니까. 봐봐. 100g일 때 120이 포화지. 근데 용액 110g이란 말은 몇 배 작다는 뜻이야? 양이. 배웠잖아. 얘들아. 봐봐. 용매 100g에 용질이 120g 있어. 이해했어 얘들아? 근데 이걸 합치면은 용액은 220g이죠. 근데 지금 A라는 용액이 몇 g 있대? 110 있대. 그럼 몇 배 차이나? 2배 작지? 그러면 몇이다 뜻이야? 용질 60, 용매? 그치 이거지. 그게 110g이잖아. 우와. 근데 얘를 20도로 냉각했대. 20도일 때 몇 g밖에 못 녹여? 60g. 근데 60은 뭘 기준이냐면 용매 몇 g 당 기준이야? 100. 100g이지. 근데 얘가 지금 몇 g 있대? 50g 있대. 그럼 이거 몇 g 바꿔줘야 돼? 30. 그치. 50g당 30g 여기 아래죠. 50g당 30g밖에 못 녹이지 맞지? 그럼 몇 g 튀어나와? 30g 튀어나와죠. 이게 답이야. 이렇게 풀면 돼요. 안 어렵지 얘들아? 자 포인트야 이거 얘들아. 너희들 용액을 물을 수도 있고 용매를 물을 수도 있고 다 물을 수 있어. 근데 푸르만 보면 똑같아. 자 얘들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로 얘들아 봐봐. 절대로 실제 양 50g에 60g을 2배 해가지고 100g, 120g 생각하면 안 돼. 왜 그럴까? 실제 양을 건들면 우리 멋대로 뭐 하는 거야? 실제 양을 늘린 거지. 그건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뭘 고쳐야 돼? 용해도. 왜 용해도 고쳐야 돼? 용해도의 정의가 뭐야 얘들아? 지금 현시 이 온도에 최대 녹을 수 있는 가상의 수치지. 얘들아 가상의 수치는 아직 정해진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우린 가상의 수치를 건드려야지 실제 양을 건들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답이 틀리겠지. 그래서 얘가 50g 당이니까 용해도로 다 나누기 몇 해야 돼? 2를 해가지고 50g 바꿔줘야 돼요. 알겠지? 자 얘들아 용해도 거의 다 했어요. 해볼게요. 자 용해도 다 했다 얘들아. 자 너희들 그 4번 볼게요. 기체 용해도 볼게요. 자 너희들 이렇게 생각해봐. 얘들아 이것만 하고 쉽게 쉰다 했어 쌤이. 종이 있어 그냥. 여기 있어. 말안 했나? 자 기체 용해도 얘들아 보면 너희들 혹시 기체가 생각해봐. 근데 기체가 그 콜라나 그 사이다 먹을 때 탄산을 먹을 때 있잖아. 혹시 온도를 높게 먹어 낮게 먹어? 당연히 낮게 먹어야죠. 왜 낮게 먹어야 되는데? 탄산이 더 시원하니까. 시원하니까? 나 콜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얘들아 혹시 너희들 콜라는 왜 시원하게 먹어야 돼? 몰라요. 콜라예요. 안 먹어봤어요. 시원하게 먹어. 약간 시원하게 먹어야 탄산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콜라 많이 먹는 탄산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거기 안에 혹시 탄산을 혹시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 네 알아요. 탄산 제조. 여기 배럴에다가 뭐 탄산 넣어. 제조기 그거 얘들아 그래요, 봐. 그냥. 탄산 혹시 화학식 이온식 기억나는 시원차. 이온식 탄산 탄소와 산소로 돼 있지. 탄산에다 이온식이 이렇단 말이야? 봐봐 이렇단 말이야? 이용이었어? CO? 근데 봐봐 이거 뭐랑 비슷해? CO2 좀 비슷하지? 네. 이거 탄산에다 이산화탄소 녹인 거야.
이산탄소를 거기 물에 넣어서 반응시킨 거야. 아 그래서 몸이 안 좋은 건가?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거야. 그리고 또 몸에 안 좋은 이유가 탄산이 산성이라서 안 좋아요. 이빨 잘. 녹여서. 맞아요. 자, 얘들아. 그래 내가 안 먹나 봐. 얘들아 봐봐. 이산화탄소가 봐봐. 근데 공기 중에 온도 높아.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어떻게 될까? 온도 높으면은 거기 안에 녹아있던 기체가 어떻게 활발해져? 활발해지지. 활발해지면은 캔을 땄을 때 기체가 많이 튀어오를까 조금 튀어오를까? 아씨. 은우랑 안 되겠지. 아니 시기를 보려고. 아야, 근데 둘이는 이번- 진짜 안 되겠다. 둘이. 쌤 근데 저 이번엔 제가 아니에요. 이번엔 근무만 했어요. 전 아니에요. 자, 시계를 얘들아. 보려고 켰는데. 야, 다 끊지 마봐, 쌤. 잠깐만, 쌤. 지금 너무 짜증나게 한단 말이야. 알았지, 둘이. 선생님 죄송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자, 기체의 용해도 맞아, 이렇게 빨리. 네. 온도가 증가하면 거기 안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확 튀어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실제로 차가운 탄산음료들은 무조건 차게 먹어야 돼요. 오. 안에 이산화탄소 녹아있으니까. 공기가 확 튀어나오면 우리가 탄산 맛을 느낄 수 없잖아. 우리 탄산음료 왜 먹어? 탄산 느끼려고 먹은 거 아니야? 근데 이산화탄소가 많이 튀어나왔어. 전 어. 탄산. 그래서 실제로 이산화탄소가 확 튀어나와 보니까 실제로 우리는 시원하게 먹어야죠. 자, 그래서 얘들아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이 녹일 수 있게 돼요. 알겠지? 근데 얘들아 이건 어때? 만약에 기체의 용해도가 온도 말고 이번에는 얘들아 자, 너희도 혹시 압력밥솥 들어봤어? 압력밥솥? 저 실제로 그 압력밥솥에다가 기체를 막 넣으면은 안에 기체가 많아진다 보니까 나 지금 목 아프니까 둘이 조용히 해봐. 알았지? 지금 고등학교 수업할 때 말해야 한단 말이야 둘이. 네, 조용히 할게요. 아, 쌤 목이 너무 아프단 말이야. 자, 압력밥솥에다가 기체를 넣는 순간 기체가 양이 늘어나죠. 그럼 충돌수가 증가 감소할까? 증가해요.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기압이 세져가지고 근데 그 압력밥솥에 기체를 막 계속 넣으면 실제로 이 밥알의 이 표면 오. 이 물에 기체가 충돌이 많이 하게 되면서 밥에 있던 물이 잘 끓지 않게 돼요. 이게 뭔 말이야 봐봐. 이렇게 생각해봐. 안에 기체를 막 넣으면 원래는 100도씨에서 물이 끓어야 되는데 기체가 막 많잖아. 그러면은 물이 증발을 해야 되는데 기체가 충돌을 물 표면에 많이 해 안 해? 하죠. 물을 표면 많이 하지. 그러면서 물의 증발을 뭐 하고 있어 얘들아? 충돌을 많이 하니까 못하게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실제로 100도씨보다 열이 부족해서 열이 더 많아야지만 증발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압력밥솥은 100도보다 더 높게 끓어버려요. 에? 그래서 실제로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밥이 익다 보니까 밥이 잘 익게 돼요. 그래서 압력밥솥 쓰는 거야. 그래서 정리할게. 기체의 용해도는 얘들아 실제로 압력이 높을수록 끓는 점이 증가해. 얘들아 책 볼게 다시. 얘들 압력 볼게.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실제로는 증가하고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감소해. 이게 뭔 말이면 압력을 많이 넣어야만 기체가 액체 속에 많이 들어가고 압력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가 적게 들어다 보니까 실제 표면에 물 표면에 그러니까 액체 표면에 잘 못 들어가가지고 잘 안 녹게 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간단히 생각하면 간단하게. 근데 그 탄소 주입기 보면 실제로 압력이 어마무시하게 세요.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압력을 세게 가하면 실제로 액체랑 기체랑 충돌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반응을 하게 돼. 그래서 실제로 압력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낮게 되고 압력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게 된다. 그러니까 잘 녹게 되는 거야. 인지해버렸어요. 자, 그래. 얘들아 지금 15쪽 빨리 푸는 사람이 쉬운 시간 갖도록 하자. 15쪽 내가 풀어봐. 15쪽. 3, 4, 5. 15쪽 내가 풀어봐. 15쪽. 아이고.